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론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유형으로 대출금의 상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대출금 하면 익숙하시죠? 네, 우리가 받은 대출금이 있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대출을 해보지 못하신 분이라도 설명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출금의 상환에서 나오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계산 문제 중에서요. 그러니까 잘 듣고, 이거는 뭐 특별하게 공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 문제만 잘 이해하시고, 문제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어렵지 않으니까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이냐, 이 두 가지 방식을 해볼게요. 또 다른 방식도 있지만 그건 이론에서 공부하시고요. 크게 두 가지의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것만 계산 문제에서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금 균등은요, 말처럼 원금이 똑같은 거예요. 매회. 원리금은요, 원금과 이자가 매월 내는 금액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요, 원금 균등은요, 원금이 똑같아요. 이게 원금이라고 보시면 원금이 처음하고요, 끝하고 원금 액수가 이게 액수라고 보면은 똑같아요. 여기가 처음이고 처음이고 이게 끝이라고 봤을 때 금액이 똑같다는 거. 원금이요.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네, 여기에서는 이자가 달라요. 이자가 밑에 붙은 거를요, 이자라고 한다면 이게 이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회 내는 금액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보시다시피 같지 않아요. 여기에는 이만큼 내고 끝부분은 요만큼 내죠.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죠? 그렇죠. 원금에서는 같아요. 그렇죠. 이거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원금은 같은데요. 이자가 처음에는 요만큼 되다가 갈수록 이자가 줄어서 끝에는 요만큼 줄어든 처음보다 금액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금은요. 원리금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보시면 돼요. 사각형 이거 마름 먹거리 아니고 이거 사각형이라고 봐주세요. 이거 직선이에요. 이런데 이렇게 해서 원리금 균등은 여기가 이자라고 보고 위에가 원금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첫 부분하고 이게 첫 부분이고요. 처음에 내실 때 금액이고 이게 끝에 내시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내는 금액은 어떨까요?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요. 원리금 균등이에요. 이거는 매회 내는 금액이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렇게. 그 대신 원금은요. 처음에는 조금 내죠. 처음에는 원금이 적고 이자를 좀 많이 내다가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 원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원금 상환액은 갈수록 커져요. 그쵸? 여기 원금 균등에서는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갈수록 원금 상환액이 여기서는 작아지나요? 아니요. 원금 균등 방식에서는요. 원금 내는 액수는 같아요. 하지만 이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원리금에서는요. 원리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자는 줄어드는데 원금이 갈수록 커진다는 거. 그러면 여기
적어 놓은 걸 한번 보죠. 1회차 원금, 1회차 한 번에 내는 원금은 어떨까요? 대출 원금이 있죠. 5억이면 5억, 1억이면 1억 원금이 있죠. 그거를 대출 기간 30년이면 30년, 20년이면 20년 기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과 끝의 원금이 똑같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10년간 대출했어요. 그러면 1년에 얼마를 갚아야 되죠? 1000만 원 갚아야 되죠. 1000만 원을 똑같게 갚는 거예요. 첫 해나 마지막 해나. 매회 원금은 똑같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의 계산 문제를 풀 때는요.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원금을 나눈다는 거, 대출 기간으로 나눈다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자는요. 이자는 대출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쵸? 원금을 냈으니까 그 원금을 뺀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10억을 받았으면, 아니 10억은 너무 크네요. 대출 금액으로 1억으로 할게요. 1억을 받았으면 1억을 첫 번째 갚았어요. 그러면 9천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9천만 원에 대한 이자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자가 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금을 한 5천만 원 갚았어요. 그러면 남은 금액은 5천만 원이죠. 그럼 맨 처음에 대출 1억을 받았을 때 이자와 5천만 원 남았을 때 이자가 같으면 억울하겠죠. 그쵸? 그만큼 많이 갚았으면 이자도 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갈수록 적어져요.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 원금 균등 방식에서 매월 내야 되는 원리금 상환액은 어떨까요? 원금 상환액 더하기 이자를 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야 내가 내는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원금은 같은데 이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이 내가 내야 되는 원리금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 방식을 보면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원금에다가 무엇을 곱할까요? 아주 중요해요. 저당 상수를 곱해야 돼요. 저당 상수 배웠죠? 네, 저당 상수를 곱해줘서 매회 뭐가 같을까요? 여기서는 원리금 상환액이 같아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같아요. 그러면 원금이 줄어들면 이자가 많고 원금이 많아지면 이자가 줄어드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요. 네, 화면이 없어졌어요. 네, 참 죄송합니다. 화면이 잠깐 고르지 못했어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원금 상환액이 중요해요.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내가 낸 거, 원리금 상환액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죠? 내가 매회 똑같이 내는 원리금 상환액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죠. 원금과 이자가. 그쵸? 그래서 전체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 이자를 빼주면 나머지가 뭐예요? 원금이에요. 그래서 이 원금 상환액은 갈수록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자는 이 잔금, 이것도 이자는 원금을 점점 갚아가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자율을 곱해주면 돼요. 잔금에다가. 그래서 보면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과 달리 저당 상수가 주어지며 답을 구할 때는 저당 상수를 이용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아시고요.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다음 문제에 왔어요. 그러면 문제 26회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26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어볼 때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2억 원을 대출받았대요. 대출 조건에서 2회차, 1회차 아니고 두 번째 차의 상환 원리금을 구하래요. 근데 이게 원금 상환 조건인지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를 봐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요거 원금과 이자의 원리금 상환 조건이요. 여기서는 뭐래요? 원금 균등이래요. 그리고 뭐 요 뒤에 있는 거 연단위로 매기말 상환 이거는 뭐 고정될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원금 균등 아주 중요해요. 이거 그 다음 고정금리고 연 5%래요. 그리고 대출기간 20년이래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죠? 2억 원을 20년 동안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매회 원금은 균등하게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원금 상환액을 일단 구하셔야 돼요. 그거는 대출을 대출 기간으로 나눠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더하셔야겠어요? 그쵸? 이자를 더하셔야겠죠. 이자는 맨 처음 2억 원에다가만 이자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요.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남아있는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더하시면 그 원리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림 있잖아요. 원금 균등은 어떻게 하죠? 원금이 똑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저희 문제를 푸셔도 될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죠. 대출금이 얼마였죠? 2억. 2억을 몇 년? 대출기가 몇 년이에요? 20년. 20년으로 나눠야 1회차에 원금액이 나오겠죠. 원금 상환액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냐면 1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계산기를 두드리세요. 그러면 1회차의 이자는 얼마일까요? 처음에는 원금 갚은 게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억에다가 이자율 5%면 0.05죠. 0.5를 곱하세요. 그러면 2억에 대한 0.05를 곱하면 1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1회차에는 얼마 갚아야 돼요? 그죠? 2천만 원 갚아야 되죠. 원금과 이자 해서 1회차에는 2천만 원 갚아야 돼요. 그런데 물어본 거는 1회차가 아니죠. 몇 회차를 물어봤어요? 2회차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2회차는 요건 1회차고요. 2회차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회차보다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같을까요? 적을까요? 네. 이거는 원금 균등 방식이기 때문에 적어져요. 원리금이라면요. 원리금은 이자하고 원금을 합한 금액이 같아요. 2회차에도요. 하지만 원금 균등에서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죠. 요번에는 2회차예요. 2회차는 원금은 얼마예요? 원금은 똑같아요. 1천만 원. 똑같아요. 1회차나 뭐 10회차나 똑같아요. 원금은요. 하지만 이자는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요? 내가 1회 때 1천만 원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야 공평하겠죠. 그래서 2억에서 1천만 원 갚은 거를 빼니까 1억 9천만 원이에요. 1억 9천만 원 곱하기 이자율은 얼마예요? 이자율은 똑같아요. 이자율은 5%로 받았잖아요. 그쵸? 그거는 5%로 받은 거는 고정금리로 받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면
얼마죠? 남아있는 원금이 1억 9천이죠. 1억 9천에다가 5% 이자를 내려면 950만 원이에요. 그쵸? 그래서 950만 원. 이자는 얼마예요? 2회차 이자는 950만 원이에요. 그래서 2회차에 갚아야 될 원리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원금 1000만 원, 1000만 원에 이자 950만 원 해서 1950만 원이 2회차에 내야 되는 원리금이에요. 아셨나요? 그러면 3회차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3회차는 똑같아요. 원금은. 대신 이자는 어떻게 되죠? 2억에서 얼마 갚았어요? 얼마를 빼줘야 될까요? 내가 갚은 금액 2천만 원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2천만 원을 빼주면 1억 8천만 원이 되죠. 1억 8천만 원에다가 남아있는 원금의 이자율 0.05를 곱하면 그게 이자가 돼요. 그래서 그 이자와 원금 1천만 원을 갚으면 이게 3회차의 원리금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쵸? 이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 문제도요. 이 유형의 문제도 자주 나와요. 매회 나오고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번에 28회 때 나온 문제예요. 이거는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원금 균등 방식인지 원리금 균등 방식인지를 맨 처음에 그것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몇 회차를 구하라는 건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번에 보죠. 이번에는 5억 원을 대출 받았어요. 아까보다 대출 많이 받았네요. 그쵸? 그리고 대출 조건이 이거하고 같대요. 그럴 때 이번에는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 이거 뭐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물어봤죠. 그쵸? 9회차는 원리금 상환액, 13회차는 이자 납부액. 그렇죠? 그러면 조건이 그래도 뭐 이렇게 조건을 주어졌지만 이거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일단 이 박스 안에 조건을 보죠. 보니까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하면요. 고정금리가 나오니까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고정금리 안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고정금리로 받았다고 생각하시고요. 5% 20년. 그러면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나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원금 매 회차 갚아야 될 원금을 구하시는 게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 계산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1회차 매회 내야 되는 원금을 구하시는 거예요. 원금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원금 균등에서는 원금은 어떻게 구할까요? 대출 받은 거 금액 나누기 기간 요렇게 구해요. 그러면 2,500만 원이 나와요. 계산하면. 그러면 얘는요. 원금 균등 방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얘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원금 균등 방식에서는 얘가 아주 중요해요. 얘는 고정돼 있어요. 그 다음 그러면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라 그러면 8회까지 9회차면요. 8회까지 원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8회차 그 바로 앞 회차까지의 갚은 원금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은 원금에다가 이 금리를 곱해서 이율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매 1회차에 내야 되는 원금을 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를 구하시냐면요. 그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원리금 상환액 10회차면 그 바로 앞에까지 9회차까지 그러니까는 바로 앞에까지의 원금 상환액을 구하셔야 돼요. 이거 되시겠죠? 만약에 5회차면요.
그렇죠. 4회까지 4번 낸 거, 그 원금을 내가 낸 피 같은 돈 원금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9회차니까 8회까지 원금 내가 얼마 갚았을까요? 그거를 구하시는데 매회 갚는 게 2,500만 원이니까 2,500만 원 곱하기 8을 하면 되겠죠. 이건 또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2억 원을 갚았네요. 아주 많이 갚았네요. 그쵸? 뿌듯해요. 그래서 내가 낸 상환한 원금을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왜 계산해야 될까요? 이자를 알기 위해서 그래요. 이자를 이자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건데요? 내 남은 대출금 잔액에다가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율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갚은 걸 알아야 내가 남아있는 잔액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차까지 원금 상환액이 중요해요. 그럼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다 온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자를 구하시는데 이자는 내가 대출 받은 거에서 갚은 금액 있죠. 내가 상환한 금액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얼마 남았죠? 3억 원 남았네요. 거기다 이율이 얼마였어요? 그렇죠. 5%니까 0.05죠. 그래서 그걸 곱하면 얼마 남았어요? 아니요. 이자가 얼마예요?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얼마를 갚아야 돼요? 9회차 때. 9회차 때의 이자와 원금은 똑같다 그랬죠. 계속 똑같아요. 언제까지 똑같아요? 20년 동안 똑같아요. 2,500만 원. 이걸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9회차 때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 원리금은 얼마일까요? 4천만 원이에요. 되시겠죠? 네, 이거 되셨어요. 되셨다고 보고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그 다음에는 13회차를 내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내가 갚아야 될 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는 빼줬어요. 뭘 빼줬어요? 그냥 이자만 구하래요. 그러면 어떤 과정이 하나 빠진 거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빠진 거죠. 이거 더하는 거 아니요. 이거 아니고요. 어떤 거죠? 이거 더하는 걸 빼준 거예요. 이 더하는 과정을 하나 빼준 거예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과정을 줄여준 건 아니에요. 그러면 13회차 해볼까요? 13회차는 내가 그러면 12회까지 원금을 냈잖아요. 그쵸? 그러면 12회차까지 내가 낸 원금은 얼마일까요? 내 원금은 2,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500만 원 곱하기 12를 하시면 돼요. 예, 3억 원 많이 갚았어요. 그러면 이자는 얼마일까요? 이자는 내가 내가 대출받은 금액에서 내가 내가 갚은 금액 3억 원 빼주면 남아있는 원금은 2억 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율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13회 때 남아있는 내야 될 이자는요.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자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위에처럼 원리금은 그러면 얼마 내야 되나요? 13회차 때는 2,500만 원 원금에다가 1,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 9회차 때는 얼마를 냈었어요? 4천만 원 냈었죠. 그런데 13회차 오니까 얼마를 내나요? 3,500만 원 내네요. 많이 줄었죠. 그래서 원금 액수는 원금 균등 방식에서 원금 액수는 똑같다고 할지라도 이자는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 네, 이자는 갈수록 이렇게 많이 내다가 이렇게 조금씩 줄어서 줄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원금 균등 방식 잘 알아두시고요. 원금 균등 방식도 잘 나오고 원리금 균등 방식도 잘 나오거든요. 하지만 어떤 거라도 문제가 어렵지는 않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걸리시면 안 돼요. 이건 크게 시간 걸릴 게 없으니까 요런 거 계산하실 때
빨리 계산하시면 다른 계산 문제를 푸실 때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계산 문제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시더라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또 풀어보죠. 네. 여기에서는 이거는 17회 문제네요. 여기에서는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조건에 저당 상수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이 원리금 균등이네요. 그쵸? 원리금 균등할 때는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 그랬잖아요. 원금 균등에서는요, 저당 상수가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 보통 원리금 균등으로 대부분 받으시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이 저당 상수는 은행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식을 보면 이번에는 비싼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10억 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대출은 얼마 받았대요? 3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이 10억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내가 대출 이게 지금 은행에 내야 되는 돈을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출금만 신경 쓰면 돼요. 그리고 이율이 얼마인지 7%래요. 그쵸? 이건 다 고정금리겠죠. 그리고 몇 년간 갚을까요? 20년간 갚아요. 그런데 문제가 첫 해에 상환해야 될 원금, 문제가 중요한 게요. 여기에서는요. 원금을 구하래요. 원리금 구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금 구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쵸? 원리금은 어떻게 구해요? 대출 원금에다가 내가 받은 3억 원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다 그랬죠? 그렇죠. 매회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나 이 끝부분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원금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원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게 원리금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게 같아요. 매번 같아요. 근데 같은 금액에는 두 얼굴이 있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갚는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50만 원 매회 똑같이 갚는데 어떤 횟수에는 원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이자가 40만 원이 되고요. 어떤 횟수에는 원금이 30만 원이면 이자가 20만 원이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겉으로 나타나는 갚아야 되는 금액은 50만 원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요? 원리금 균등이기 때문에요. 똑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구성을 보면요. 원금과 이자의 구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자잖아요. 그쵸? 이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매회 갚는 금액에서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고 원금을 빼면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요. 원리금 상환 액수는 대출 원금 곱하기 저당 상수예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첫 번째요. 어떻게 해야 돼요? 3억 원 곱하기 저당 상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금액이 나오죠. 이거에서 뭐를 뺄까요? 이자를 빼주셔야 돼요. 이자를요. 이자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첫 해 이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대출받은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해줘야죠. 그러면 2,100만 원이 나와요. 이건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율은 7%라고 했기 때문에
0.07을 곱해서 3억 원에다가 0.07을 곱한 2,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금은 어떻게 구할까요? 당연히 원리금에서 토탈 원리금에서요. 이자를 빼주시면 돼요.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주신다는 거. 이자 2,100만 원을 빼주면 내가 갚은 원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원리금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원금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원리금에서 저당 상수 곱한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요번에는 또 어떤 문제인가 보죠. 원금 상환인지 원금 균등 상환인지 원리금 균등 상환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번에는 8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 4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이 회차를 잘 아셔야 돼요. 몇 회차를 물어보는지를 잘 아셔야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건 내가 풀어보던 문제야 하고 이 회차를 신경 안 쓰시고 바로 구하시게 되면 보통 첫 회차를 구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회차를 물어보는지를 잘 신경 쓰셔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대출을 4억 원 받았는데 2회차에 상환할 원금과 3회차에 납부할 이자를 구하래요. 이거 아까 앞에 문제 2번 문제였나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회차를 이렇게 각각 구하라고 했는데 물어보는 게 좀 달랐죠. 하지만 물어보는 게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는 방식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29회 문제예요. 이 문제는 매회 나와요. 매회 나오는데 유형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대신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건에선 얘는 뭐지요?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은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네, 첫 번째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 곱해서 원리금 매회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매회 똑같은 금액 그거를 구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구하셔야겠어요? 그렇죠. 원금을 구할 때는요. 그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를 빼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자를 구하셔야 돼요. 이자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내가 남아있는 그 원금 대출 잔액에서 이자율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원금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를 빼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자율이 얼마인가 보죠. 6%. 굉장히 비싸네요. 이자율은 0.06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출 기간은요. 20년이에요. 문제에서 대부분 20년 주는네요. 그쵸? 근데 뭐 30년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당 상수는 이렇게 항상 주어져요. 원리금 균등에서는요. 그러면 여기는 좀 귀찮아요. 왜 귀찮으냐면 원금 균등하고는 조금 식이 좀 더 복잡하거든요. 원금 균등에서는 원금이 매회 일정하니까 원금을 빼내기가 쉬웠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원금이 균등하지가 않아요. 그쵸? 원리금 매회 똑같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는 둘 다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금과 이자가 둘 다 변하니까 둘 다 구해야 돼서 이게 지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우리가 답을 맞추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점점 뒤에 횟수로 갈수록 지금 문제를 조금씩 응용하려고 하고 기존에 묻던 문제를 조금 바꿔서 물어보고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계산 과정을 한번 더 하게 만들고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이제 빨리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1회차부터 봐요. 1회차의 원리금. 원리금은 얼마예요? 대출 얼마 받았어요? 4억 받았죠. 4억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저당 상수 0.087을 곱하면 3,480만 원이 내가 매회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하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원금과 이자가 있어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원리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하고 원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남아있는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남아있는 원금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요. 예, 그대로예요. 갚은 원금 없으니까 4억 원에다가 이율 0.06을 곱해줬어요. 그러면 2,400만 원이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얼마죠? 원금, 첫 번째 갚아야 될 원금은 갚은 원금 액수는 얼마예요? 전체가 3,480만 원이니까 거기에서 이자 2,400만 원을 빼주니까 첫 번째 갚은 내 원금은 얼마예요? 1,080만 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2회차일 때 이자는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알고 싶으면 맨 처음 받은 거에서 원금 갚은 걸 빼줘야겠죠. 그쵸? 그러면 4억에서 1,080만 원을 빼주세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네, 3억 8,92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쵸? 여기에서 이 원금에다가 내가 1,080만 원 갚았으니까 그 처음 대출받은 금액에서 이 처음에 갚은 원금을 뺀 나머지 잔액에다가 0.06 이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이 나와요. 2,335만 2천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갚은 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가 매회 갚아야 되는 3,480만 원, 이거는 매해 똑같았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내가 낸 이자 어떻게 구했어요? 남아있는 잔액에다가 이율을 곱해줬어요. 그 이자 2,335만 2천 원을 빼주면 내가 2회차에 내가 낸 원금은 얼마예요? 1,144만 8천 원이 돼요. 그쵸?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보다 원금이 갈수록 조금 늘었네요. 그쵸? 이자는요, 그만큼 줄었겠죠. 그 다음 3회차를 가봐요. 3회차를 가보면 갚아야 되는 돈은 3,480만 원으로 똑같아요. 여기 똑같아요. 이 길이는. 그런데 요번에는 원금 남아있는 잔액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 4억 대출을 받았는데 1회차에 1,080만 원 갚았고 2회차에 1,144만 8천 원을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빼주셔야 돼요. 4억에서 빼주시면 계산기로 빨리 두드리시면 3억 7,775만 2천 원이 남았어요. 여기에다가 이율을 곱하시면요. 이자가 나오죠. 이자가 2,266만 5,120원이 나왔네요. 그쵸? 이자는. 그러면 원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금은 내 원리금 또 매달 내야 되는 같은 금액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죠. 그쵸? 원리금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가 내가 갚은 원금이에요. 그러면 3회차는 1,213만 4,880원이 나왔네요. 그러면 원금은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네, 갈수록 원금은 늘어나고 있고요. 이자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갈수록 원금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는 원금 균등 방식이냐 원리금 균등 방식이냐에 따라서 푸는 식이 달라져요. 그쵸? 뭐가 조금 더 복잡할까요?
예, 제가 볼 때 원리금 균등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아니라 이게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해요?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이게 훨씬 복잡해지죠. 그렇죠. 원금 균등 방식에서는 원금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매회 이렇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 균등으로 나와주면 저희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원리금 균등으로 나와서 그것도 뭐 한 번 2회차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각각 이렇게 2회차 3회차 물어본다 그러면 아주 골치가 아프죠. 왜 골치가 아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내가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문제를 못 풀게 되면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9회 때는 약간 저희들을 골탕 먹이는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네, 그래도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정도는 꼭 풀어주셔서 정답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은 금융론에서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